대비마마, 사도세자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물러가거라. 1776년 3월 10일 밤, 경희궁이었죠. 영조가 죽었습니다. 제위 52년, 83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날 밤 한 여인이 홀로 대비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망우, 경주 김씨였죠. 나이는 고작 29세였습니다. 왕비로 산 지 18년이었지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었죠. 새 임금이 누구였을까요? 정조, 사도세자의 아들이었습니다. 28년 전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뒤주 속에서 죽은 왕자 말입니다. 그 왕자의 아들이 지금 왕이 된 겁니다. 정수망우는 떨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29세 여인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언제부터 왕비였을까요? 시간을 되돌려 175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759년 음력 5월 12일이었습니다. 경주 김씨 가문에 급한 전갈이 날아왔죠. 어린 규수를 대궐로 보내시오. 김안구의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막내딸 김씨, 나이는 겨우 11세였거든요. 아버지, 저를 보내시는 겁니까? 어린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야 한다. 왜요? 영조께서 부르셨다. 영조의 나이는 66세. 왕비 정성왕후가 죽은 지 2년이 지났죠. 왕실에는 후궁들이 있었는데 왜 11세 소녀를 불렀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28년 전 사도세자가 죽었거든요. 뒤주에 갇혀 8일 만에 숨진 아들. 영조가 직접 명령한 것이었죠. 그 후 영조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바마마, 살려주십시오. 비명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신하들이 걱정하며 왕비를 다시 맞이하라 권했습니다. 영조는 고민했습니다. 어떤 여인을 맞아야 할까요? 정치적 야심이 없는 여인이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11세 소녀를 택한 겁니다. 어린아이는 권력을 모를 테니까요. 친정 세력도 약했습니다. 김안구는 정의품이었지만 권력 중심은 아니었죠. 완벽한 선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1759년 6월 6일 11세 소녀가 가마에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명심하거라. 말을 아껴라. 예, 어머니. 절대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살아서 돌아오너라. 어머니의 손이 떨렸지만 소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궐 문이 열렸고 왕비 책봉식이 거행되었죠. 그날 저녁 영조가 어린 왕비를 불렀습니다. 두렵지 않으냐? 아니옵니다. 전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과인은 내 할아버지 뻘이다. 알고 있사옵니다. 왕비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느냐? 소녀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전하를 모시는 것이옵니다. 그것뿐이냐? 그것이 전부이옵니다. 영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착한 아이로구나. 그날 밤 정수망후의 18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생활은 평화롭지 않았거든요. 1762년 음력 윤호월 13일이었습니다. 정수망후의 나이는 14세, 왕비가 된 지 3년째였죠. 그날 아침 궁궐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세자께서 또 조용히 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사도세자, 영조의 둘째 아들이자 총명했던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영조는 늘 냉정했죠. 또 그를 틀렸느냐? 아바마마, 용서하, 물러가라. 매일 꾸중만 듣던 왕세자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 궁궐을 돌아다니거나 사람을 때렸죠. 내관들이 죽어나가고 소문이 궁 밖으로 퍼졌습니다. 세자가 미쳤다고 하던데 신하들이 상소를 올렸고 영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세자를 폐하겠다. 그날 윤호월 13일이었습니다. 어린 정순왕후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세자는 나와라. 영조가 차갑게 소리쳤습니다. 사도세자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나왔죠. 아바마마, 뒤주에 들어가거라. 예, 들어가지 못하겠느냐? 세자빈 해경궁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아바마마, 제발.
물러서지 못하겠느냐. 해경궁이 억지로 끌려갔고 사도세자가 뒤주 앞에 섰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죠. 들어가십시오. 내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자가 뒤주 속으로 몸을 구겼고 뚜껑이 닫혔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졌죠. 아바마마, 살려주십시오. 뒤주 안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더워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물 좀 주십시오. 영조는 고개를 돌렸지만 명령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물을 주지 마라.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바마마,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죠. 이틀째, 3일째, 4일째, 5일째가 지났습니다. 뒤주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8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뒤주를 열어라. 내관들이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뚜껑이 천천히 열렸죠. 사도세자가 죽어 있었습니다. 28세였습니다. 14세 정수망우는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그날 저녁 영조가 어린 왕비를 불렀습니다. 오늘 일을 보았느냐? 예, 전하. 무슨 생각을 하였느냐? 왕명이옵니다. 그것뿐이냐? 전하께서 오르신 것이옵니다. 영조가 어린 왕비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현명한 아이로구나. 그날 밤 정수마무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14세 소녀는 그날 깨달았죠.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편을 택해야 한다. 영조의 편이 되어야 한다. 어린 소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옳았을까요? 14년이 흘렀습니다. 1776년 3월 10일 밤이었습니다. 영조가 조용히 숨을 거두었죠. 83세, 제위 52년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왕이었습니다. 그날 밤 데뷔 전에 한 여인이 혼자 앉아 있었죠. 정수망우, 29세였습니다. 이제 왕데뷔가 된 것입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데뷔마마, 새 임금께서 문안 인사를 올리러 오십니다. 들라 하여라. 정조가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25세, 사도세자의 아들이었죠. 두 사람이 조용히 마주 보았습니다. 정조가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데뷔마마, 정조 이사녀옵니다. 일어나시지요. 감사하옵니다.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수망우가 먼저 입을 열었죠. 서망께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무슨 유언이옵니까? 왕실의 평화를 지키라 하셨습니다. 명심하겠나이다. 그리고 정수망우가 정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도세자의 일을 다시 꺼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정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데뷔마마, 무엇이냐? 그 일은 언젠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바로잡는다니? 정수망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죠. 서망의 결정이 틀렸다는 말이냐? 아니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정조가 천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물러가 보거라. 정조가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그날 밤 정수망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죠. 사도세자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 언젠가 복수를 하려 들 것이다. 그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29세 여인의 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정수망우가 신하들을 불러 모았죠. 전교를 내린다. 분부하옵소서. 데뷔마마, 사도세자의 묘호를 추존하자는 논의를 금한다. 신하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데뷔마마, 그러나 서망의 뜻이다. 알겠나이다. 하지만 정조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정조가 은밀하게 움직였죠. 아버지, 묘를 옮기겠다.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전하, 데뷔마마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왕명이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묘를 양주에서 수원 화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능의 이름을 정했죠. 영우원이라 하겠다. 소식이 곧바로 정수망우에게 전해졌습니다. 무엇이라? 전하께서 사도세자의 묘를 옮기셨습니다. 정수망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감히. 하지만 직접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정조는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수원 화성을 건설하기 시작했죠. 이곳을 새로운 도읍으로 만들겠다.
신하들이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전하, 한양을 버리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버지, 곁에 있고 싶다. 정수망우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참아야 한다. 때를 기다려야 한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786년이었죠. 정수망우의 나이는 39세가 되었습니다. 정조는 35세였습니다. 두 사람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정조는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죠. 규장각을 설치하겠다. 서얼들도 능력만 있다면 등용하겠다.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신하들 중 일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하, 너무 급진적이십니다. 조상의 법을 어기시려 하십니까? 정수망우는 이들을 은밀하게 만났습니다. 왕의 개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비마마,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 사도세자를 복권시키려는 속셈이 옵니다. 알고 있다. 정수망우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때는 언제 올까요? 샵샵 챕터 5 천주교라는 칼 1100자 1791년 음력 10월이었습니다. 전라도 진산에서 큰 사건이 터졌죠. 윤지충과 권상현이라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천주교를 믿으니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다. 유교 국가 조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소식이 빠르게 한양에 전해졌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역적들이요, 당장 잡아들여야 합니다. 정조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천주교 신자들 중에는 개혁을 지지하는 남인 세력이 많았거든요. 신중하게 처리하겠다. 하지만 정수망우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기회다. 그녀는 신하들을 몰래 불러 모았죠. 노론 벽파였습니다. 천주교는 사악이다. 대비마마 말씀이 옳으십니다.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전하께서 너무 관대하십니다. 정수망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소를 올려라.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며칠 후 신하들이 정조에게 강력한 상소를 올렸죠. 전하, 사악을 엄벌하소서. 천주교도들을 모두 잡아들이소서. 정조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윤지충과 권상현을 처형하라. 1791년 12월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참수되었죠. 조선 최초의 천주교 순교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수망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주교 신자 명단을 작성하라. 알겠나이다. 명단에는 수백 명의 이름이 빼곡하게 올라왔습니다. 대부분 남인이었죠. 정조의 개혁 세력이었습니다. 정수망우는 명단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나씩 제거하면 된다. 하지만 정조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천주교를 믿는 것과 역적이 되는 것은 다르다.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겠다. 정수망우의 계획이 막혔죠. 6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1797년이었습니다. 정수망우 50세, 정조 46세였죠. 두 사람의 팽팽한 대결은 교착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조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죠. 전하, 술알을 드셔야 합니다. 입맛이 없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등에 종기가 났다. 종기는 점점 커졌고 의원들이 치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3년이 더 지났습니다. 1800년 6월이었습니다. 정조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전하,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정조가 어린 아들을 불렀습니다. 세자 이공, 겨우 11세였죠. 아버지, 너는 꼭 살아남아야 한다. 예, 아버지, 대비를 조심해라.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1800년 6월 28일이었습니다. 정조가 숨을 거두었죠. 46세였습니다. 재위 24년이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소문이 궁궐 안팎으로 퍼졌죠. 독살이 아닐까? 누가? 대비마마가. 하지만 아무런 증거는 없었습니다. 정수망우는 침묵했죠. 그날 밤 그녀는 홀로 대비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53세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24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것입니다. 1800년 7월 4일이었습니다. 11세 순조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죠. 정조의 아들이었지만 너무 어렸습니다. 누군가 정치를 대신해야 했죠. 정수망후가 조용히 나섰습니다. 수렴 청정을 하겠다. 대비마마께서 정사를 보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53세 여인이 다시 권력을 잡았습니다. 11세 때 왕비가 되어 42년 만이었죠. 첫 번째 명령이 차갑게 내려졌습니다. 정조의 신하들을 파직하라. 대비마마, 그들은 명을 거역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최재공, 정약용, 이가환, 정조의 핵심 인물들이 하나씩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대신 노론 벽파가 그 자리를 채웠죠. 정수망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천주교를 엄벌하라.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1801년 1월이었습니다.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었죠. 신유 박해였습니다. 정약종, 정조의 신하였던 정약용의 형이 먼저 잡혀왔습니다. 천주교를 버리면 살려주겠다. 거부하옵니다. 죽고 싶으냐?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참수하라. 정약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승훈도 죽었고 권철신도 죽었습니다. 한 달 만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대부분 남인이었고 정조의 개혁 세력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정약용은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천주교를 버리겠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유배형을 피할 수는 없었죠. 강진으로 귀양 보내라. 대비마마, 그는 이미 배교했습니다. 상관없다. 보내라. 정약용은 18년 동안 외로운 유배지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정수망후의 차가운 복수는 계속되었습니다. 수원 화성 공사를 중단시켰죠. 무슨 이유로 중단하시는 것입니까? 백성의 부담이 크다. 전하께서 심혈을 기울이신 사업인데 과인이 명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순조가 아니라 정수망후의 명령이었습니다. 규장각도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정조가 만든 개혁 기구였거든요. 규장각의 권한을 줄여라. 대비마마, 명을 따르지 못하겠느냐?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정조의 흔적이 하나씩 지워져 갔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804년이었죠. 정수망후의 나이는 57세가 되었습니다. 순조는 15세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순조가 용기를 내어 대비전을 찾아왔습니다. 대비마마, 무슨 일이냐? 이제 친정을 하고 싶습니다. 정수망후가 순조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이르다. 저는 이제 15세입니다. 어리다. 할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 정수망후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식었죠. 정조를 말하는 것이냐? 예. 그분은 너무 급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순조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그날 밤 정수망후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도 아버지를 닮았구나. 언젠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야 한다. 하지만 무엇을 원했을까요? 복수는 이미 끝났습니다. 정조의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죠. 그런데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1805년 정월이었습니다. 정수망후의 나이는 58세, 수렴 청정을 한 지 5년째였죠. 그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비마마,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냐? 영모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수망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냐? 김달순이라는 자입니다. 김달순은 정조 때 신하였습니다. 남인이었죠. 영모라니 무슨 짓을 했느냐? 상소를 올렸다고 합니다. 어떤 상소였을까요? 정수망후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비가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다. 순조를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다. 이는 영모나 다름없다. 상소가 정수망후의 손에 전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자를 당장 잡아들여라.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김달순이 끌려왔습니다. 내가 이 상소를 썼느냐? 그렇소. 영모를 인정하는 것이냐? 영모가 아니오. 뭐라? 진실을 말한 것이오. 정수망후가 김달순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감히
대비마마. 김달순이 정수망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11세의 왕비가 되었소. 입을 닫혀라. 권력을 모른다고 했지. 말을 멈추지 못하겠느냐. 하지만 당신은 누구보다 권력을 잘 알았소. 정수망우의 얼굴이 창백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끌어내라. 58세가 되도록 무엇을 위해 싸운 것이오? 끌어내라 했다. 김달순이 힘없이 끌려나갔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사형이 집행되었죠. 김달순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궁궐 안팎으로 퍼진 후였습니다. 대비마마가 너무 심하시다. 순조 전하를 꼭두각시로 만드셨다. 정조의 업적을 모두 지우셨다. 정수망우는 이 모든 소문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혼자 대비전에 앉아 있었죠.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달이 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싸웠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11세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66세 늙은 왕의 어린 아내가 되었죠. 14세의 뒤주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선택했습니다. 영조의 편이 되겠다. 그것만이 살아남는 길이었거든요. 29세에 영조가 죽었습니다. 정조가 왕이 되었죠. 사도세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언젠가 복수할 것이다. 두려웠습니다. 24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정조가 죽었죠. 이제 내 차례다.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정조의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천주교를 탄압했고 개혁을 멈췄습니다. 47년입니다. 11세에 궁에 들어와 58세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얻었을까요? 권력이었습니다. 무엇을 잃었을까요? 모든 것이었습니다. 친정 가족도 없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믿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랑받지도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47년 만에 처음 눈물을 흘린 것이었죠. 다시 11세로 돌아간다면 다시 그 선택을 할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해 7월이었습니다. 정수망우가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대비마마, 약을 드셔야 합니다. 필요 없다. 대비마마, 이제 그만하고 싶구나. 순조가 급히 문병을 왔습니다. 대비마마, 왔느냐? 쾌차하십시오. 정수망우가 순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를 이용했다. 대비마마, 이제 내 뜻대로 하여라. 대비마마, 1805년 음력 7월 12일이었습니다. 정수망우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58세였습니다. 왕비로 산 지 46년이었죠. 수렴청정을 한 지 5년 만이었습니다. 장례식이 엄숙하게 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정수망우가 죽은 후였습니다. 순조는 드디어 친정을 시작했죠. 첫 번째 명령이 조심스럽게 내려졌습니다. 정약용을 다시 불러드리겠다. 전하, 대비마마께서는 대비마마는 돌아가셨다. 하오나, 과인의 뜻이다. 정약용이 18년 만에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이미 늙은 노인이 되어 있었죠. 규장각도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수원 화성 공사도 조용히 재개되었습니다. 정조의 정책들이 하나씩 천천히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정조의 개혁 세력은 대부분 죽었거든요. 신유박해로 30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배 간 사람들도 많았죠. 조선의 개혁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815년이었습니다. 한 신하가 순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정수망우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순조가 잠시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소. 그렇다면 강한 여인이었소. 그것뿐입니까? 무서운 여인이기도 했소. 대비마마를 원망하십니까? 순조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은 아니오. 그렇다면 불쌍한 여인이었소. 불쌍하다니요? 11세에 왕비가 되었소. 알고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소. 자식도 없었소. 그렇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평생을 싸워야 했소. 순조가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었소.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1865년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죠. 천주교를 다시 대대적으로 박해했습니다. 병임 박해였습니다. 프랑스 신부 9명이 처형되었습니다. 조선인 신자 8,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수망후가 시작한 천주교 탄압이었습니다. 6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죠. 1910년이었습니다. 조선이 결국 망했습니다. 일본의 나라를 완전히 빼앗겼죠. 왜 망했을까요? 개혁을 하지 못해서였습니다. 정조가 시작한 개혁이었고 정수망후가 멈춘 개혁이었죠. 만약 정수망후가 개혁을 막지 않았다면, 만약 정조의 정책이 계속되었다면 조선은 달라졌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정수망후는 왜 그랬을까요? 11세 소녀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살아남기 위해서였을까요? 복수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권력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깊은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뒤주 속 비명을 들은 14세 소녀였습니다. 아바마마, 살려주십시오. 그 소리가 평생 귓가에 맴돌았을 겁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다.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한다. 편을 택해야 한다. 11세 소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정수망후는 살아남았습니다. 58세까지 권력을 꽉 쥐고 있었죠. 하지만 행복했을까요? 마지막 밤에 흘린 눈물이 대답일 겁니다. 권력을 얻었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강해졌지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았지만 평생 외로웠습니다. 11세 소녀가 58세 여인이 되기까지 47년이었습니다. 그 47년은 무엇이었을까요? 생존의 기록이었을까요? 복수의 기록이었을까요? 아니면 한 여인의 긴 비극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11세의 궁에 들어간다면, 66세 왕의 어린 아내가 된다면, 14세의 뒤주 사건을 목격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영조의 편이 되시겠습니까? 사도세자의 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중립을 지키시겠습니까? 정수망후는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역사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조선의 개혁을 멈췄고 천주교를 탄압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피해자였을까요? 11세에 인생이 결정된 소녀였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왕비였고 자식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가해자이자 피해자였습니다. 권력자이자 희생자였습니다. 이것이 정수망후의 이야기입니다. 11세 왕비의 반역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수망후의 선택이 옳았는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